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의료개혁에 관련해서도 짧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근데 이제 원래 그 발표를 하신다고 이제 미리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음.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이제 후보 시절에 캐치프레이즈로 내셨던 게 뭐 좋아 빠르게가 약간 그런 아, 말씀을 예,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음, 또 그대로 좀 진행할 것 같아가지고 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유연하게 좀 입장 좀 그래도 좀 열린 자세로 나오셨으면 저희도 뭔가 좀 변화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렇게 자세가 나오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 뭔가 변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강대강 이렇게 결국은 대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평행선은 더 길어질 거다. 네,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저께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를 했는데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차관 인사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이제 그 거부 입장을 밝혔거든요. 역시 네. 이것도 그러면 평행선이 길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단 의료계랑 일단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뭐 음, 물론 이제 박민수 차관이랄지 뭐 이제 그게 꼭 1순위 요소는 아니긴 하거든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예. 뭐 필수 의료 패키지랄지 의대 정원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1순위 요소긴 하지만 음, 뭐 이제 여러 가지 입장 중에 한 가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주는 게 정부 측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이 상황이 좀 어떤 그 개선되고 뭔가 좀 그 가까워질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측에서 뭔가 조금, 뭔가 정부 측에서는 항상 저희 뭐 의료계 쪽에서 이제 열린 자세를 뭔가 그 뭐 대안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렇죠. 자기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는 일단 2,000명을 불렀으니까 너네들이 대안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약간 이런 자세거든요. 그러면 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아예 그 숫자에 몰입되지 않고 일단 우리는 숫자를 버렸으니까 너네들하고 좀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스탠스를 가져오면 저희도 뭔가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러면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정부는 숫자를 고집하지 말고 네, 전공의들은 복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이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저는 근데 일단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좀 영구적으로 제도화되는 음, 건지 약간 그 부분에 좀 이제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그 저는 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예전에 그 노사정위원회처럼 지금 네,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뀌긴 했지만 경사노위, 예, 네, 그렇게 좀 뭔가 제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를 해가지고 음, 약간 예를 들어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바뀌지 않고 왜냐면 이제 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국가의 하나의 큰 틀을 담당하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뭐 어떤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좀 음,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유지할 수 음, 있도록 좀 그렇게 큰 틀을 자꾸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이렇게 좀 제도화 좀 법제화 어,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예, 있도록 예, 좀 제도가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음, 어제 이제 이면택 그 당선인께서 그 의협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공론화 특위가 뭐 운영되는 거는 뭐 괜찮긴 한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김윤 그 이번에 비대위원 당선되신 예. 분께서는 참여 안 하신 게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분, 예. 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대전 성모부병원 사직 전공인 유옥하다 씨가 네. 그 사직한 전공의 중 절반 정도는 군 복무기간 현실화 그리고 선의 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복귀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거든요. 아, 네네. 제가 이제 제가 기자회견 하면서 류옥하다 씨를 처음으로 이제 뵀는데 키가 엄청 크고 등치도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싸움도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뭐 할 말은 하긴 할 건데 해야겠는데 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에 대한 어제 뉴욕하다 씨가 말씀하신 거는 그 개인의 의견이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그럼 좋겠어요. 절반 정도라고 하는 것도 과장된 거다 이런 네네, 말씀이실까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저희 뭐 전공의대 의사가 전혀 뭐 정말 소수의 뭐 진짜 한 20명 정도의 의사만 그 조사가 된 거고 예. 정말 그 뉴욕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신 되시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뉴욕가다 선생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어떤 건지 알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이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이제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조금 더 전달하는 방법이 좀 더 좀 매끄럽게 하면 좀 좋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 예. 좀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리란다 그 이제 그 차관에 대해서 경질 메시지를 네. 전달했는데 바로 다음날 뉴욕하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약간 좀 희석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지 못한 것도 좀 아쉽다는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 4월 지나면 내년 대입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잖아요. 네. 사실상 그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만약에 네. 그 뒤가 되면 네.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부랄지 이제 그런 부분 뭐 되돌릴 수 있냐 없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진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실무를 제가 또 담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근데 그게 왜 되돌릴 수 없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도 그 코로나 막 수능 같은 것도 뭐 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되게 그때 중요한 포항 지진 났을 때 한번 연기한 적이 포항 있었죠. 지진 났었을 예.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큰 이벤트도 이렇게 미룰 수 있는데도 미룰 수 있는데 그 정원 같은 것도 그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확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꿀 수 없는 거 아니 뭐 바꿀 수 있지 않나 약간 전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네. 그것도 5월 달 그것도 이제 저희를 약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전 약간 개인적으로. 근데 뭐냐면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우리 전공의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입시생들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지금 이제 의대 정책이랄지 이제 의료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사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시고 제일 먼저 이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치료를 못 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시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고3 수험생분들도 많이들 이제 혼란스러우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측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긴 하지만 뭐 1년 유예를 한다, 뭐 어쩐다, 막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들 이제 수험생들에게 되게 막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하루빨리 정부 측에서 뭔가 협상을 빨리 좀 해서 좀 5월달 안에는 그래도 좀 자, 그러면 대표님 시간이 다 돼서 네네. 짧고 굵게 그러면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딱 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대한전공협회에서 7대 요구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제시돼 있고 그 중에 1순위는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그 철폐와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 철폐 저희가 그건 1순위로 2,000명 증원 철회, 그다음에 필수 의료 패키지도 철회 일단 그래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다시 확인하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였습니다.